7월의 한복판. 정오의 태양이 온실 유리를 달구고 있다. 온도계는 이미 38도를 넘어섰다. 지우야, 분무 타이머가 멈췄다. 이 난초줄은 물 욕심이 많아서 문 잠깐 잡아줘. 할미, 잠깐만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밖에서 작은 잠금 소리가 들린다. 환풍기가 갑자기 멈춘다. 온실 밖에서 낮게 눌린 남자의 속삭임이 들린다. 햇빛 각도 좋다. 분무도 꺼뒀고. 온도 금방 올라간다. 아빠 안 돼요. 할미가 숨을. 우리가 살아야지. 학원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온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비닐이 팽창하고 화분들이 넘어지기 시작한다.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 금속 레버가 움직이는 소리. 차단기가 다시 켜지고 환풍기가 돌아간다. 여사, 물 가져와. 여사님, 여기 생수예요. 손목부터 적시세요. 여름 한복판의 온실은 찜통이었다. 난초도 사람도 간신히 숨을 찾았다. 그날 유리는 너무 뜨거웠다. 하루 전 새벽 5시. 아직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이었다. 화훼단지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이었다. 네. 오늘도 두 방울 반이죠? 40년이나요? 할아버지 때부터인가요? 40년 경험이 만들어낸 원칙이었다. 정확한 과학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난초들은 다른 곳보다 오래 아름답게 피었다. 할미, 이 하얀 난초 진짜 예뻐요. 공주님 드레스 같아요. 나비 모양 닮았다고 해서 나비난초라고도 불러. 얘는 특히 조심해야 해. 왜요? 예쁜 것들이 다 그렇지. 까다로워. 물도 바람도 햇빛도 딱 맞춰줘야 해. 조금이라도 틀리면 금세 시들어버려. 그 사람도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이 주면 탈이 나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어. 적당한 게 제일 어려운 법이지.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새겼다. 13살이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지우야, 벌써 나왔구나. 엄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날이 더워지기 전에 물주기를 끝내야지. 지우가 많이 도와줘서 벌써 반은 끝났어. 고마워, 지우야. 그런데 너 아침도 안 먹고 나왔지? 괜찮아요. 할미랑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서영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아이가 자주 밖으로 나도는 것 같았다. 서영아, 너도 힘들겠지만 지우 앞에서는 웃어라. 애가 다 아는데 어른이 침울하면 안 되지. 네, 엄마. 요즘 정신이 없어서. 뭔가 걱정이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지만 서영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빚 문제를 어머니에게 털어놓기가 어려웠다. 오전 9시. 화훼단지 상인의 사무실에서는 원래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전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환풍기 사용량 체크하시고 계시죠? 전기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보다 2배는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온실도 하루 종일 돌려야 해요. 안 그러면 난초들이 견딜 수 없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는. 그나저나 공용시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분전함 쪽에 이상한 테이프 붙어 있던데.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전선 위치 표시하려고 붙인 것 같던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 떼어놨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며칠 전부터 우리 온실 환풍기가 자꾸 멈춰요. 타이머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점검해 볼게요. 스마트 콘센트로 바꾸면서 설정이 꼬였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거든요. 다행히 금방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상만은 화훼단지의 터줏대감이었다. 말순보다 7살 어렸지만 이곳에서 35년을 함께 해온 믿을 만한 동료였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분무 시스템이 갑자기 안 작동하더라고요. 원격 조정이 되는 건 좋은데 가끔 오작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개별 설치하면 온실당 50만 원, 공동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일 거예요. 요즘 같은 경기에 50만 원도 부담스러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은 화훼단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한 주 더 검토해보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그런데 혹시 관리자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권한 줄 수도 있지만 보안상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게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권한을 가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수는 무의식 중에 미래의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막연한 불안감 정도였다. 같은 시간, 장도윤은 인근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47세의 그는 최근 건설업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후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다. 네, 설계사님. 보험 약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특히 상해 관련 부분 말이에요. 네, 화재나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사고로 인한 상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혹시 열사병 같은 것도 사고에 해당하나요? 온실에서 일하다가 더위를 먹는다거나. 당연히 해당됩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열사병은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도윤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처가의 상가와 온실 가치는 대략 15억 원.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 지급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고의 경우 조사 기간 포함해서 2-3주 정도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돼요. 고의성 입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장 조사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사고로 처리됩니다. 도윤은 통화를 끝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3억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이것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혼잣말로 3억. 이대로는 정말 끝이야. 사채 이자만으로도. 도윤의 상황은 서영이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아내에게는 1억 정도 빚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3배였다.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며 열사병, 온실, 환풍기 고장. 도윤은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장모의 나이와 건강 상태, 온실의 구조, 여름철 온도,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말순의 집에서는 가족회의 아닌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장모님, 요즘 상가 관리가 힘드시죠? 세입자 관리부터 월세 수금까지. 40년 해온 일인데 뭐가 힘들어. 아직 정정해. 엄마,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씩 부담을 줄여나가셔야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시간도 많아서. 고맙지만 아직은 괜찮아. 내가 못하면 그때 부탁할게. 말수는 사위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도윤이 재산 관련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런데 장모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작성하셨나요? 요즘은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하던데. 유언장, 나보고 얼른 죽으라는 소리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일반적이래요. 세무 문제도 있고 상속 절차도 복잡하니까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나중에 서영이가 편할 거예요. 서영이가 편하긴 뭐가 편해. 내가 죽어야 편하다는 소리 같은데.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도윤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었다. 할미는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저 결혼할 때까지요. 그래, 지우야. 할미가 내 결혼식에서 축사도 해줄게. 물론 장모님이 오래 사셔야죠. 다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만에 하나는 왜 자꾸 생각해. 불길한 소리 하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드러났다. 도윤은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운 분위기를 느꼈다. 엄마, 도윤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은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지분도 유언장도 다 내 몫이야. 대화는 어정쩡하게 끝났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방에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다. 혼잣말로 상인의 단톡방. 관리자 권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도윤은 며칠 전 상만에게 환풍기 점검 때문에라는 핑계로 임시 관리자 권한을 받아둔 상태였다. 스마트 콘센트 앱을 보며 타이머 설정. 원격 제어. 이거면 충분해. 도윤은 내일의 계획을 세밀하게 짜고 있었다. 시간, 장소, 방법.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 했다. 여보, 뭐해? 나 내일 장모님 온실 도우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환풍기 점검해달라고 하셨거든. 엄마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오늘 오후에. 자꾸 고장난다고 하시더라. 도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고마워. 엄마 혼자 하기엔 힘드실 텐데. 당연하지. 장모님이 편하셔야 우리도 마음이 놓이잖아. 도윤의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서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빠, 저도 내일 할미 도우러 갈래요. 아니야, 지우야. 어른일이니까 너는 학원에나 가. 방학인데요. 그리고 할미 일 돕는 게 좋아요. 안 된다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 도윤의 거부가 너무 강해서 지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라면 알아서 해라고 했을 텐데. 왜 위험해? 평소에도 잘 다니는데. 장비 점검할 때는 아이들이 없는 게 좋아. 전기 관련 일이니까. 그럼 저는 포장재 가게에서 놀고 있을게요. 언니랑 있으면 되죠. 그것도 안 돼. 그냥 집에 있어. 도윤의 태도가 이상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단순히 조심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9시, 포장재 가게의 최진아는 늦게까지 일하며 내일 배송할 포장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혼잣말로 내일도 더울 텐데. 포장재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 33세의 진아는 3년 전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곳에 정착했다. 작은 가게이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 밖에서 통화하며 내 설계사님. 내일 정오쯤 예정대로. 진아는 가게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진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환풍기는 20분 정도 꺼두면 충분하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진아는 손을 멈췄다. 뭔가 이상한 대화였다. CCTV 사각지대는 확인했고 알리바이용 메시지도 준비했어요. 장모가 혼자 들어간 걸로 기록을 남기면. 작은 목소리로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자연스러운 사고야. 노인이 더위 먹는 거지. 진아의 손에 든 포장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설마 이게... 그래도 엄마가 정말 다치면 다쳐야 우리가 살아. 3억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진아는 충격을 받았다. 여사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계획이라니. 작은 목소리로 이런. 어떻게 하지? 진아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상만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다. 내일 정오에 실행해. 햇빛이 가장 강할 때니까. 온실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갈 거야. 정말 이것만으로 끝날까요? 보험금 받고 지분 정리하면 다 해결돼. 우리도 살고 장모님도 편해지시고. 진아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회장님, 급한 일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연락 주세요.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침이었다. 지우야, 오늘은 일찍 왔네. 밤에 잘 잤어? 네, 할미. 오늘 날씨가 정말 더울 것 같아요. 그러게. 벌써부터 후끈하네. 오늘은 빨리 끝내야겠어.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난초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 할미, 이 노란 난초 꽃봉오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 덴파레구나. 곧 활짝 필 거야. 너무 예쁘게 피어서 팔기 아깝더라. 저한테 주면 안 돼요? 제 방에 두고 싶어요. 당연하지. 할미가 키운 난초 중에서 제일 예쁜 걸로 줄게. 할머니와 손녀의 따뜻한 대화. 하지만 몇 시간 후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엄마, 오늘 좀 일찍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괜찮아. 이 정도 더위쯤이야. 40년 동안 여름을 몇 번 났는데. 그래도 요즘 폭염경보까지 나오는데. 걱정 마라. 환풍기도 있고 분무기도 있고. 안전해. 서영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다. 새벽 6시. 진아는 밤새 뒤척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장님, 정말 급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말순 여사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0분 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진아는 서둘러 가게를 닫고 상인의 사무실로 향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어젯밤에 도윤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장모님한테 사고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사고를 만든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환풍기를 일부러 꺼서 온실 온도를 올린다고 했어요. 정오쯤에 실행한다고 했고요. 상만의 얼굴이 굳었다. 진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확실해요? 잘못 들었을 수도. 3억 빚 얘기도 나왔어요. 보험금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서영 씨도 함께 있었어요. 서영 씨까지.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상만은 즉시 스마트 콘센트 관리 앱을 확인했다. 도윤에게 준 임시 권한이 아직 살아 있었다. 이런, 제가 며칠 전에 준 권한을 아직 회수 안 했네요. 이걸로 원격 제어가 가능해요. 그럼 정말로 환풍기를 꺼버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분무 시스템까지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두 사람은 즉시 대책을 세워야 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여사님한테 바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 CCTV는 어떻게 되나요? 제 가게 CCTV가 공용 분전함 쪽을 일부 비춰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상만과 진아는 서둘러 계획을 세웠다. 말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도윤의 범행을 막아야 했다. 같은 시간 도윤은 집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었다. 혼잣말로 정호의 환풍기 OFF, 분무기도 OFF. 20분이면 충분해. 도윤은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했다. 최고 기온 39도. 완벽한 조건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가 심하게 다치면 걱정하지 마. 정확한 타이밍에 구조할 거야. 적당히 아프게만 하는 거지. 적당이라니. 열사병은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회장이 순찰 도는 시간도 계산해뒀어. 도윤은 며칠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놨다고 생각했다. 아빠, 저 정말 할미 도우러 가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오늘은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해서 아이들은 안 돼. 무슨 작업인데요? 전기 관련 일이야. 감전될 수도 있어. 지우는 아빠의 설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지우야, 오늘은 아빠 말 들어. 집에서 조용히 있어. 네, 알겠어요. 지우는 아쉬워했지만 어른들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영아, 너는 11시쯤에 장모님한테
온실 점검 좀 부탁한다고 해. 자연스럽게 왜 저까지? 직접 하면 안 돼요? 의심받을 수 있어. 평소에 내가 온실일 도우니까 너가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 서영은 점점 깊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전 11시 태양은 이미 자결하기 시작했다. 온도계는 35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엄마, 슈가파인 잎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온실 안쪽만 잠깐 봐주세요. 어디가 타들어간다고? 저쪽 구석 쪽이요. 제가 택배 전표 확인하고 있을 테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알겠어. 금방 볼게. 말수는 의심 없이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며 좋아. 들어갔어.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스마트폰으로 환풍기 시스템에 접속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너라, 슈가파인이 별로 안 상했는데 서영아, 어디가 탔다고 했지? 하지만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온실 밖으로 나가 있었다. 서영아, 어디 갔어? 그때 환풍기가 갑자기 멈췄다. 분무기도 동시에 정지했다. 어이쿠, 또 고장났나? 왜 이렇게 자주? 온실 밖에서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햇빛 각도 지금이 절정이야. 스프링클러까지 다 꺼뒀어. 아빠. 할미가. 조용히 해. 계획대로 가고 있어. 온실 안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되니 금세 찜통이 되었다. 문이 왜 안 열려? 서영아, 지우야. 말수는 문을 밀어봤지만 밖에서 잠겨 있었다. 점점 숨이 가빠졌다. 열어줘. 사람이 죽겠어. 온실 안의 온도는 이미 42도를 넘어섰다. 비닐하우스 특성상 온도 상승이 매우 빨랐다. 15분만 더. 15분만 더 있으면 돼. 여보, 엄마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진짜 더위 먹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하지만 계획에는 없던 변수가 생겼다. 멀리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상만과 진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말순 여사, 괜찮으세요? 빨리 문 열어야 해요. 나 회장님. 환풍기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었는데 수리? 그럼 왜 분전함 스위치가 내려가 있어요? 상만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도윤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여기 마스터키 있어요. 빨리.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온실 안은 정말 찜통이었다. 물 좀. 여사님, 버티세요. 여기 생수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말수는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서영아, 알고 있었구나. 말순의 눈빛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딸까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장모님 정말 실수예요. 환풍기가 갑자기. 실수라고요? 그럼 이 스마트 콘센트. 로고는 뭐죠? 12시 2분에 수동으로 OFF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만이 증거를 제시하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어젯밤 통화 내용도 다 들었어요.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사고 만든 거죠?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직접 당했는데. 오해라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사위에 대한 마지막 신뢰도 무너졌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다. 할미. 미안해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지우야. 왜 여기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아빠가 이상해서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이거 들어보세요.
지우가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환풍기는 20분 정도 꺼두면 충분해. 온도가 금방 올라갈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가 다치면 다쳐야 우리가 살아. 보험금 받고 지분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거야. 녹음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도윤을 쳐다봤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지우야, 내가 이걸 녹음했구나. 또 어젯밤에 아빠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13살 아이의 판단력이 72세 할머니를 구한 셈이었다. 지우야. 너까지. 또 아빠 왜 이런 짓을 했어요? 할미는 우리 가족인데. 너는 몰라. 어른들의 사정을. 어른 사정이 사람 죽이는 일까지 포함하나? 말순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게 되었다. 온실 밖으로 나온 일행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이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영아, 너는 나를 이해해. 3억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빚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아프게만. 적당히 아프다니요? 열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알아요? 상만의 지적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사님, 이런 일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살인 미수잖아요. 씨, 제발. 가족 일인데 가족이 서로 죽이려 해? 말순의 실망감은 컸다. 특히 딸 서영이 남편을 도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할미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지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할미를 구해줬잖아.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 나를 죽이려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도윤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다. 여사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야죠. 관리자 권한부터 바로 회수해야 해요. 그리고 CCTV 증거도 보관하고요. 상황은 도윤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말수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지우야, 할미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가봤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 빨리 발견해서. 지우의 기민한 판단과 상만, 진아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서영아,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남편이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어요. 빚 때문에 다 무너질까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니? 서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또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은.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가족의 형태는 바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만큼 새로운 시작도 가능했다. 지우야, 너는 오늘 정말 용감했어. 할미를 구해줘서 고마워. 할미 앞으로도 제가 할미를 지켜드릴게요.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뜨거운 여름날 온실에서 벌어진 위험한 사건은 한 가족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하루였다.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후, 화훼단지는 표면적으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말순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고맙다. 그런데 도윤이는? 짐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나간대요.
도윤은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할미, 아빠가 정말 안 돌아와요? 지우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아빠인데. 지우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가 할머니에게 한 일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장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들어와. 도윤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명은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3억이 그렇게 중요했나? 지금 생각해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잃었네요.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저녁 무렵 지우는 혼자 온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간의 사건들이 아이에게는 너무 벅찼다. 할미, 제가 아빠를 고발한 건가요? 아니야. 너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래도 아빠가 집을 나가게 됐잖아요. 지우야,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내 탓이 아니야. 말수는 손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지우야, 내가 한 일이 옳았어. 용기 있는 일이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옳은 일을 하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은 법이야. 특히 가족 일일 때는 더 그래.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13살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현실이었다. 할미,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진 건 아니죠? 절대 아니야. 가족이 깨진 건 거짓말 때문이야. 진실 때문이 아니고. 거짓말과 진실의 차이인가요? 그래. 거짓말은 썩은 물 같고, 진실은 깨끗한 물 같아. 썩은 물로는 꽃을 키울 수 없거든. 말순의 비유는 지우에게도 이해하기 쉬웠다. 할머니는 항상 꽃에 비유해서 인생을 설명해주곤 했다. 지우야, 여기 있었구나. 서영이 온실로 들어왔다. 며칠간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이 역력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안 돌아와요?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서영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중요한 건 앞으로야. 말수는 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서영도 피해자 같은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상인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겠습니다. 개인 권한을 주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CCTV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하고요. 진아는 이번 사건의 핵심 목격자였다. 그녀의 증언이 없었다면 사건이 더 커졌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말순 여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혼자서 온실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교대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신경 써야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도와드릴게요. 포장재 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상인들은 말순을 도우려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번 일로 화훼단지 공동체의 결속이 더 강해진 것 같았다. 관리자 권한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저와 부회장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진아 씨 정도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괜찮을까요? 이번 일로 증명됐잖아요. 진아 씨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게. 진아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상인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다. 일주일 후 상인회에서는 특별회의가 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상인들이 모였다. 소문이 퍼져서 모두들 관심이 많았다. 정말 일부러 그런 거예요? 믿기지 않네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녹음 파일도 있고요. 진아가 증언하자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상인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여러분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가족 일로 이런 소동이. 여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다 같이 신경 써야겠어요. 상인들의 반응은 따뜻했다. 말순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보호하려는 마음이 컸다. 보안 시스템은 전면 개편했습니다. 개인 권한은 최소화하고 CCTV도 보강했어요. 그리고 비상 연락망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훼단지의 안전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 여러분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다. 위기가 오히려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든 셈이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영아, 당분간 연락 안 할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여보, 정말 가야 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 특히 지우가. 도윤은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준 상처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아빠, 정말 가세요? 지우야,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도 아빠잖아요. 지우의 말에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아이의 순수함이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아빠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도윤아, 한 가지만 약속해라. 내 장모님.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독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돌이켜보게 되었다.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더 이상 가족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도윤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빠, 몸 조심하세요. 지우의 마지막 인사에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도윤이 떠난 지 며칠 후 온실에서는 다시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지우야, 오늘도 2방울 반이야. 내 할미, 욕심내면 뿌리가 썩죠. 말순의 가르침은 계속되었다. 40년간 변하지 않은 원칙이었다. 할미, 2방울반이 단순히 물 얘기가 아니죠? 똑똑하네. 뭘 깨달았니? 그 사람도 너무 많이 주면 탈이 나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 사랑도, 돈도, 관심도 다 마찬가지야. 적당한 게 제일 어려워. 지우는 할머니의 철학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온실이를 더 도울게요. 고맙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아라. 너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서영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사님, 오늘도 포장재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진아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진아는 이제 말순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여사님, 새 보안 시스템 점검 나왔습니다. 수고해요. 회장님, 이제는 정말 안전하겠네요. 네,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화훼단지의 보안은 한층 강화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 간의 신뢰였다. 8월 말 무더위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길었던 여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할미, 이 난초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그러게.
어려운 여름을 버텨낸 보람이 있어. 그 난초도 우리도요? 그래. 우리도 어려운 여름을 잘 버텨냈어. 말순과 지우는 온실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엄마, 지우야, 저녁 먹으러 들어와요. 벌써 저녁 시간이네. 시간 참 빨라. 그 할미 내일도 같이 물 줄 거죠? 당연하지. 우리 지유가 없으면 안 되거든. 3명의 여성은 집으로 들어갔다. 비록 가족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남은 사람들 간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서영아, 도윤이한테서 연락 왔니? 아니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급할 것 없어. 사람 마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말수는 사위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다.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할미, 저는 커서 할미처럼 될 거예요. 나처럼. 왜? 그 할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난초도 잘 키우고 싶고요. 그래. 할미가 다 가르쳐 줄게. 2방울 반의 지혜도. 할머니의 지혜는 손녀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9월 초 화훼단지에는 가을 준비가 시작되었다. 여름의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은 더욱 성숙해져 있었다. 지유야, 가을 난초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 그 물은 줄이고 햇빛은 더 많이 받게 해주고. 맞죠? 그래. 계절에 따라 돌보는 방법이 달라져. 사람도 마찬가지야. 말순의 가르침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 할미 아빠도 언젠가는 달라질까요? 글쎄, 사람은 꽃보다 복잡해서 모르겠어. 하지만 희망은 있지. 저도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용서는 천천히 하는 거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마음이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말수는 강요하지 않았다. 아이의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려 주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어리석은 게 아니야. 그냥 겁이 났던 거지. 사람은 다 그래. 돈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알았으니까. 서영도 차근차근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이번 경험이 그녀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다. 여사님, 새 포장 디자인 어때요? 예쁘네요. 난초의 우아함이 잘 표현됐어요. 이번 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덕분에 우리 단지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상인들 간의 유대도 더욱 깊어졌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10월 중순,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다. 온실 안에는 새로운 난초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지유야, 오늘은 몇 방울? 그 2방울 반.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난초 전문가가 됐네. 지우의 솜씨는 날로 늘어갔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결과였다. 엄마, 도윤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뭐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그리고 빚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그래. 천천히 하라고 해. 급할 것 없어. 도윤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진정한 반성이 시작된 것일까? 그 할미, 제가 난초에게 이름을 지어줘도 될까요? 당연하지. 뭐라고 할 건데? 그 희망이요. 어려운 여름을 견디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네. 희망이라.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이야. 말수는 손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이런 아이라면 미래가 밝을 것 같았다. 여사님,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대요. 그래요? 어떻게? 품질이 좋다고 입소문이 났나 봐요. 특히 2방울 반 브랜드가 인기래요. 2방울 반 브랜드? 제가 마케팅 아이디어로 제안했습니다. 여사님의 철학을 브랜드화한 거예요.
40년 철학이 브랜드가 되다니. 뜻밖이면서도 뿌듯했다. 웃으며 그럼 지우야, 우리가 유명해진 건가? 할미가 원래 유명했어요. 저는 이제 알았을 뿐이에요. 할머니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온실에 울려 퍼졌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지우야, 오늘 할미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있어. 뭐예요? 돈은 물이고 사랑은 뿌리라는 거야.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뿌리가 썩으면 꽃은 못 살아.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여름 폭염도 버틸 수 있지. 뿌리가 깊으면 우리처럼요? 그래. 우리는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는 거야. 가족이란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는 일. 오늘 우리는 서로의 물이 아니라 서로의 뿌리가 되자고 다짐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자.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야. 내 할미. 내일도 2방울 반이죠? 그래. 언제나 2방울 반. 욕심내지 말고 부족하지도 않게. 저녁 노을이 온실을 물들이고 있었다. 길고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온실 안의 난초들은 오늘도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적당한 물과 바람,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끝.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다. 사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배신감도 더 큰 것 같았다. 이듬해 2월. 한겨울의 온실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추위를 피해 온실로 들어온 난초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할미, 겨울 난초는 정말 신비로워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쁘게 피다니. 그래.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 여름의 화려함과는 다른 겨울만의 소담함이 있지. 물 주는 것도 여름과 달라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맞아. 2방울 반은 똑같지만 간격이 달라졌지. 계절에 맞춰서. 지우는 이제 진짜 난초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8개월간 할머니에게 배운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다. 엄마, 지우야, 아침 먹으러 와요. 벌써 아침이네. 겨울에는 해가 늦게 떠서 시간 감각이 없어. 서영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지난 여름의 시련을 견디며 더 강해진 것 같았다. 또 엄마 아빠한테서 또 편지 왔어요? 응. 이번에는 사진도 보내왔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야. 일한다니 다행이네. 사람은 일을 해야 정신이 차려. 도윤은 지난 6개월간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가족과의 연락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오후 포장재 가게에서 진아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순을 불렀다. 여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놀라게. 좋은 일이에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난초를 입점시키고 싶다고. 백화점에서요? 정말이에요? 네. 2방울 반 브랜드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나 봐요. 특히 여사님의 철학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래요. 2방울 반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와닿았던 것이다.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삶의 지혜가 현대인들에게 울림을 준 것 같았다. 축하합니다, 여사님. 이제 정말 대박 나셨네요. 대박이라니. 40년 넘게 한 일인데 이제야 알아봐 주다니. 또 할미 이제 TV에도 나올 수 있어요? TV는 무슨. 난초나 잘 키우면 됐지. 말수는 여전히 겸손했다. 명성보다는 자신이 키우는 난초들이 더 중요했다. 여사님, 그런데 백화점 입점하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해요. 지금보다 3배는. 3배라. 나 혼자는 힘들겠는데. 엄마, 제가 도울게요. 이제 집안일도 많이 줄었으니까. 저도 도울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가족의 지지가 든든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고맙긴 한데 너무 크게 버려서 질 떨어지면 어쩌지?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천천히 단계별로 늘려가는 거예요. 여사님의 철학대로. 좋은 생각이에요.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결국 두 방울 반의 원칙이 사업 확장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긴 편지가 도착했다. 평소보다 두꺼운 봉투였다. 엄마, 이번 편지는 좀 특별해 보여요. 그래, 읽어봐. 장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는 지금 충북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이 오히려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도윤의 편지는 진솔했다. 지난 몇 달간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